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버덴처라고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버덴처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버덴처에서 이 오버덴처도 자체가 덴처이기 때문에 덴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어태치먼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버덴처 자체가 아직 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시는 안 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는 오버덴처가 지금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임플란트 2개의 덴처까지는 보험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를 심어서 물론 오버덴처를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환자분들의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덴처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치과에서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덴처의 리테이션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작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그 덴처의 옵션과 만족도를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자연치를 100으로 놨을 때 컨벤셔널한 덴처를 한 15 정도로 보고요. 그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의 경우 한 40에서 45 정도의 그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서 환자의 만족도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할 경우에는 자연치가 있을 때보다 한 40% 정도밖에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을 미리 환자한테 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처 이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오버덴처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덴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와 종류 선택 그리고 치료 임상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처의 리텐션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텐션을 얻기 위한 역사가 좀 있는데요. 170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스프링 덴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스프링 덴처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죠. 인상을 체득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아나 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대충 이제 잇몸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치아의 형태로 이렇게 그냥 표시만 그러니까 유지력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그럼 스프링이 이제 펴지는 그런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인데요.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입을 두께 다물지 않으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고.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죠. 구륜근이 굉장히 강하게 다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거 보고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대통령의 그 강한 의지를 표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힘만 조금 빼면 덴처 확 벌어져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치과에서 내건 포스터입니다. 우리 치과에서는 이렇게 덴처를 하고 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덴처를 하고 웃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당시에 표방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1900년도 초에 오면서 프롱 덴처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롱이라는 거는 이제 뿔이라는 뜻인데요. 상악의 경우에 이제 알골라분 흡수가 다 되고 유지력이 없으니까 이 코 밑에 이 베스티블 쪽을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덴처에다가 이런 뿔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힐링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코 밑에 그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뿔을 넣어서 최종 덴처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뿔이 달린 덴처를 우리가 프롱 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홀이 덴처를 빼게 되면은 우리 여자분들 귀걸이 그 귓구멍 뚫었다가 귀걸이 안 끼면 귀 막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막힙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상당 기간 많이 썼던 걸로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1900년대 말에 가면은 이제 석션 컵 덴처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이 석션 컵 덴처는 기본적으로 덴처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그 작업 모형에다가 작은 원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덴처에다가 연질 이장제를 깔아서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어나 오징어의 빨판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끼면은 쫙 하고 붙는 그런 효과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세한 이 구멍, 이 조그만 빨판 같은 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연질 이장제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기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덴처에서는 이제 홀을 크게 하나를 뚫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안으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펠레이탈에 석형 컵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장기간 썼을 때 이렇게 조직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염증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붓게 되면은 덴처가 못 끼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쉽게 덴처, 오버 덴처를 하는데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덴처의 제작에 대한 그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덴처 제작에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구강내 검사 및 진단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질적 추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인상 체득하는 방법과 덴처 제작 시 검사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치과에서 임상하시면서 안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과 컨셉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인가 아니면은 좀 섞여 있는 변형된 방법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 인상에서는 우리가 그 기능 인상을 할 때 모던 몰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던 몰딩에 관한 내용을 좀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구강내 검사 및 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치아 환자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구강내 검사라고 할 것이 별로 없죠. 뭐 이가 있어야 검사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가 없구나 정도 보고 아픈 부위가 있나 없나 정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단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환자가 옵니다. 상하게 뭐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RPD를 끼고 있고, 하악에는 이 알베오lar 리치가 좁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소아스팟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주소는 뭐냐면요, 이 식사를 할 때 이런 부위에 소아스팟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씹을 때 리지가 아파서 못 씹겠다. 이게 이제 주소입니다. 이쪽 부분에 물론 이제 치아가 좀 남아 있으니까 아랫 부분에 뭐 힘을 좀 받기는 하겠죠. 근데 이쪽 부분도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자가 끼고 계시는 이제 상악의 RPD의 상태고요. 하악의 덴처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상태를 보시면은 처음에 드시는 생각이 뭡니까? 덴처를 딱 보시고 덴처의 베이스가 좀 작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좁은 덴처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제 덴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고도가 넓고 이렇게 쫙 퍼져 있는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환자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덴처가 너무 좁게 만들어졌네요. 덴처를 좀 베이스를 넓게 해서 힘을 받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이제 뭐 임플란트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덫에 다리가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 보통 연질 뭐 티슈 컨디셔너나 또는 기타 이제 소프트한 그런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조금 묽게 믹스하셔도 되고 뭐 정량대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덴처에다가 그 믹스한 거를 보도 쪽에 깝니다. 보도 쪽에 깔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환자 스스로 기능 운동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럼 환자가 이제 기능 운동을 하겠죠.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덴처에 새로운 보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 부위에 약간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크게 보도가 더 넓어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많이 오버되어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이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한 일주일 정도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오시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환자분이 뭐 좋은 경우도 있겠고 또는 아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별로 좋아진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초이스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 심지 않고 그냥 덴처를 할 때는 나는 못합니다. 다른 병원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덴처를 만들어도 결코 좋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그렇게 옵션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최종 오버덴처를 하게 됩니다. 연령이 높으셔서 지금 거의 80대 가까우셔서 제가 미니 임플란트 4개를 분산해서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덴처 자체가 뭐 기존에 끼시던 것보다 뭐 크게 넓어졌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걸 이제 건드리시게 되면 나중에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고 또 다른 환자 중요한 수술해야 되는데 이 환자 먼저 봐줘야 되고 하는 게 이게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뭐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트라이해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진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 하나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상하게 이제 풀 덴처를 끼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상악이고 하악이죠. 하악의 알베올라 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2개 볼록 올라와 있는 이것이 바로 제니얼 튜버클입니다. 그래서 제니얼 튜버클이 알베올라 리지보다 상방으로 올라와 있으면 알베올라 보온의 흡수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베올라 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악골입니다.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오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대학병원으로 보내거나 큰 병원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그건 이제 알베올라 본은 거의 없이 턱뼈만 있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굳이 대학병원에 꼭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덴처는 뭐 워낙 오래 쓰셔서 지적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덴처를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보도 몰딩을 해보는 거죠. 연질 이장제를 깔아서 구강에 넣고 환자 스스로 하게끔 기능 운동을 시킵니다. 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버칼링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위가 거의 조직에 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눌리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부위를 조금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깔아서 구강 내에서 환자의 기능 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보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일주일 정도 써보시는 거죠. 써보시고 어떻습니까? 했을 때 지난번보다 좋은데 뭐 좀 디텐션은 없다, 유지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이제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권해서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연질 이장제 뜯어내고 그냥 끼고 가십시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랑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악을 하고 그다음에 상악도 마찬가지로 이 연질 이장제를 이제 쓸 때는 이 장갑에다가 바셀린을 좀 충분하게 붙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끈끈하게 손에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바셀린을 많이 묻힌 다음에 이렇게 만지시면은 이렇게 형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내에 기능 운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상태 환자분이 나 최종으로 이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베이스를 그대로 이제 기공소에 보내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서 그 환자의 보도를 그대로 살려서 덴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대로 인계하고 그 다음에 치아만 새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악에 2개의 자석을 넣어서 그대로 덴처 제작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게 바로 컴파운드 가지고 보드 몰딩 하는 겁니다. 컴파운드 갖고 보드 몰딩 할 때 이렇게 치조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막 쑥쑥 들어가죠. 올리면 올리는 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뒤에서 환자 스스로 하는 기능 운동을 가르쳐 드리면은 잡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인디비dual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컨셉. 이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알지네이트 인상, 예비 인상을 뜰 때의 그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임상에서 이제 무치약 환자가 왔을 때 덴처 제작을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시냐고 제가 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알지네이트를 입에 넣어서 막 고루 운동을 시키시는가 아니면은 운동을 안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쓰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쓰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 다녀도 늘상 나오는 대답은 우리 스텝이 뜬다. 이게 이제 가장 많습니다. 스텝이 또는 우리 위생사가 뜬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위생사가 뜨든 스텝이 뜨든 어떻게 뜨느냐가 문제죠. 원장님이 이렇게 떠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잡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네이트로 환자 구강내를 예비 임상을 뜰 때는요, 세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오 다이나믹한 컨셉, 하나는 마이오 스태틱한 컨셉, 그다음에 석션 컨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컨셉을 하나하나 보면요, 첫 번째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입니다. 이거는 흔히 그 바우처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그게 바로 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근육이 움직이는 그런 컨셉입니다. 내용은요, 무취약 환자의 구강 내에서 연화, 개구, 회복 이런 기능 운동을 포함하는 덴처 베어링 조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지네이트를 뜨는데 알지네이트의 환자의 이 움직임이 인기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환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환자가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뭐 침을 삼킨다거나 이런 운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네이트 뜰 때는 환자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을 하고, 그죠?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네이트 뜰 때 어떻게 한다? 대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볼을 잡고 움직이고 입술을 당기고 이렇게 막 움직이죠. 하악도 마찬가지. 상악을 그래서 뜰 때에 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은 어떻게 뜨는가? 일단은 인디비주얼 그냥 그 메탈 트레이죠. 여기에 구강내 맞춰보고 뭐 펠레탈이 깊다 그러면은 웨스를 좀 추가하고요. 보도가 좀 짧으면 또 웨스 조금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틸리티 웨스를 쓰시면 될 거고요. 구강내 이제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알지네이트를 넣어서 자, 제 이 펠레탈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손가락을 한번 빨아보세요 하고, 또 볼도 잡아서 움직이고 입술도 잡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임상체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끝 부위가 이렇게 덴처의 보도처럼 형성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덴처의 형상을 갖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고요. 하악도 트레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 트레이에 웨스를 좀 얹은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구강내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알지네이트를 넣어서 자, 혀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혀를 환자가 내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볼이나 입술을 술자가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링결 쪽이나 덧갈 쪽에 이 형태가 꼭 덴처의 보도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디비주얼 트레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테크닉으로 하실 때 인디비주얼 트레이 외형은요,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을 먼저 모형상에 표시한 다음에 그 예상되는 의치 시선 변형으로부터 1.5에서 2mm 짧게 개인 트레이 한번 표시합니다. 학교 때 아마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이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을 모형을 딱 어떻게 떴는지 모르지만 모형 딱 갖다 주면 그 모형에서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을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못 그립니다. 아무도.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을 어떻게 알아요? 무취약 환자의 입을 보고. 그러니까 알지네이트 뜰 때 우리가 입술 운동을 많이 시켜서 이 부위를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짧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최종 만들어진 덴처의 의치상의 외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 덴처의 최종
덴처의 그 외형은요. 순축은 보시면 이 베스티블과 프레넘, 혀쭉도 베스티블과 프레넘, 후방은 포스테리어 펠리타 실만 만들어주게 되면 상악 의치상 외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악이 문제입니다. 하악 덴처, 최종 덴처의 의치상 외형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협축은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 또는 그 리지를 넘어서 1mm 이내, 설축은 마일러 하이드 리지 하방으로 4에서 6mm, 후방으로 6.5mm, 8에서 3mm입니다. 오랜만에 해부학적 용어를 들여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는 어느 부위냐면요. 무치악에서 6번 정도, 6, 7번 정도 부위에서 미러 팁을 가지고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에서 아래로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치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더 가면 여기는 하악의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뼈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미러로 긁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까지만 와야 됩니다.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환자가 아플 거고요. 너무 짧게 되면은 고압력을 받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까지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라고 하고요. 다음은 마일러 하이오드 리치인데요. 이거는 6, 7번에서 안쪽, 혀 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 부광저가 시작되는 기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마일러 하이드 리치인데 여러분들이 혀를 6번 부위에 대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오다가 쑥 꺼질 겁니다. 그 쑥 꺼지기 직전이 바로 마일러 하이오드 리치입니다. 그 마일러 하이오드 리치에서 하방으로 4에서 6mm까지가 그 보도가 와야 그게 이 테크닉에서 말하는 덴처의 외형, 평균 외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 왔는데 이미 설치대 마일러 하이오드 리치 하방에서 4에서 6mm가 됐다.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보도 몰딩 하는 거는요, 오버 익스텐션 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있는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부위에서 4에서 6mm 정도 이내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그 테크닉의 최종 외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가셔서 덴처 환자가 오시면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와 마일러 하이드 리치를 보시고 평균치 내에 있는지 너무 오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운동을 시킨 알지네이트에서 우리가 그거를 예상되는 의치 변연으로 보고 거기에서 1.5에서 2mm 짧게 트레이선을 그리고요. 거기에서 1.5에서 2mm 짧게 웩스로 전체를 릴리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만약 스텝이 뜬다 그러면은 알지네이트를 뜰 때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시켜서 알지네이트를 뜨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그 내압 면적을 확대해서 의치의 유지와 안정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들을 우리가 리치나 이런 부위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보도 몰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컴파운드를 써서 보도 몰딩을 하고 최종 임상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는 형태를 인기하는 것을 마이오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하게 알지네이트를 떠갖고 왔죠. 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검은 선이 제일 깊은 부위, 예상된 위치에 펴면 빨간 게 트레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5에서 2mm 짧게 전체적으로 왁스를 덮으면 이게 인디비들 트레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악에서 이 제일 깊은 부위, 우리가 기능 운동을 이제 환자한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만든 그 알지네이트 상에서 제일 깊은 부위를 1.5mm 짧게 해서 하고 그다 1.9에서 2.5 짧게 왁스로 다 덮는 이런 형태를 해서 하는 것이 인디비들 트레이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래다가 로테이터 두 개를 심고 하고 그 다음에 덴처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형태가 됐죠. 근데 이 환자가 델리버리를 하고 나서 거의 2달간 매일 아침 찾아옵니다.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고도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환자가 안 옵니다. 이 환자는 요것만 필요했던 건데 저희가 너무 많이 만든 거죠. 그 이후로는 안 오는 거죠. 2달 동안 우리는 시간 깎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컨셉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오버이 스탠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와 다른 컨셉은 이제 마이오스태틱한 컨셉이 됩니다. 이 마이오스태틱한 컨셉은 이 환자가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덴처 베어링 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하드 팔레이탈 부위 이런 데는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이죠. 그리고 알베올라리지 또 근육이나 이런 이 텐덤 같은 게 붙어 있는 부위 시작된 기시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부위를 찾으려면 가능하면 이 조직을 많이 벌리고 쭉 벌려서 떠야 근육이나 이 텐던이 붙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인상을 뜨실 때 알지네이트를 믹스하는데 평상시에 믹스하는 것보다 조금 물을 덜 넣어서 되게 믹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에 담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꾹 누르게 되면 조직이 많이 퍼지면서 인상이 떠질 겁니다. 그렇게 떠지다 보면은 미세한 언더컷 부위나 또 이 깊은 부위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네이트를 기본 믹스하는 것보다 조금 묽게 믹스합니다. 물을 더 넣어서. 그래서 이 50cc 메디칼 시린지입니다. 이게 아마 약국에서 보통 200~300원 하는데요. 여기다 믹스를 해서 담고 그 다음에 구강내의 깊은 부위, 팔레탈 부위나 전정 부위에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알지네이트를 되게 믹스해서 구강내 넣고 그대로 쭉 올립니다. 운동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크게 나오도록 그냥 뜨는 거죠. 역시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깊은 부위, 혀 밑에 이런 데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알지네이트로 밀죠. 그리고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빨간 선이 넣어 있는 게 움직이지 않는 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섞어서 쓰게 되면 이 상태로 떠놓고 여기에서 제일 깊은 부위에서부터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면 환자는 죽어납니다. 인디비주얼 트레이 상태에서 이미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운동을 시키지 않고 뜬 거죠. 보면 링글 쪽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예상되는 의치의 변형이 아닙니다. 그냥 깊게 뜬 거죠. 상하게 트레이 외형을 보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이쪽에 레벨 프레넘이 시작되는 점을 피합니다. 이쪽에 버칼 프레넘이 시작되는 점을 피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프레넘을 덮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위는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실러리 투버러시티 쪽도 우리가 이렇게 풍용하게 나와 있으면 최대 풍용부까지만 덮습니다. 아래까지 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가 굉장히 적죠. 작게 만들어집니다. 하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축은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까지만 만듭니다. 그리고 설축은 마일러 하인드 리치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전치부의 설축 부위는 모형을 위에서 봤을 때 최대 풍용으로 많이 튀어나온 부위까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모형이 나왔지만 크게 나왔지만 이쪽에 이 교환면에 이 알베올라 리치에서 내려가면서 볼록 튀어나온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와 안쪽에 마일러 하이드 리치를 표시를 하고요. 이 전치부 쪽 링글 부위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최대로 풍요한 부위에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버칼 프레넘 시작 부위를 피하고 양쪽으로 피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칠한 부위는 멘탈리스머스입니다. 화학의 전치부 하반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피한 형태의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놓게 되면은 이 부위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 되고요. 나머지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환자 스스로 기능 운동을 해서 보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체가 과연장되는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해부학적인 위치를 잡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의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환자 스스로 기능 운동을 하게끔 유도해서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은 입을 벌리고 뜨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뜹니다. 폐구 임상법을 뜨고요. 손잡이 대신에 거기다가 웩스림을 올려가지고 물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면서 저장력이 다하게 상태에서 인상을 체득하죠. 그래서 시간이 기능 운동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 몰딩은 헤비 바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인상을 라이트 바디로 해서 뜹니다. 그래서 보도 몰딩을 한 번에 다 끝내게 되죠. 다음 이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석션 컨셉인데요. 석션 컨셉은 금방 말씀드린 마이오스태틱한 컨셉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보도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보다는요, 의치 주위를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음악 상태를 만들어서 의치가 탈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환자가 혀를 이렇게 들었을 때 부착하다가 아래쪽에서 서브링겔 그랜드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 서브링겔 그랜드가 풍부할수록 이 환자의 텐션을 잘 안 빠집니다. 근데 혀를 쫙 올렸는데 여기에 조직이 없으면 그 환자는 틀니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브링겔 그랜드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결과를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린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지 하방으로 덴처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혀에 의해서 이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입니다. 이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 덴처가 이 버칼 무코사와 텅이 이 만나는 지점 하방에 위치하게 되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덴처의 그 흡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버칼 무코사와 텅의 사이드 월이 만나는 지점인 BTC 컨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흡착에서는 BTC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뜨기 위해서는 이 부위에 트레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를 뜰 때 상악은 그대로 뜨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이 알지네이트 뜰 때 이 부위에 트레이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BTC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가 없어야 이 자연스럽게 이쪽에 볼과 혀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가 덥든 안 덥든 상관없이 이 부위는 근육에 의해서 나타난 부위까지만 트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근육에 의해서 그냥 인기된 거죠. 그래서 상악은 뭐 거의 동일하게 만듭니다. 마이오스테틱과 그리고 하악에서는 이 혁측은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가 아니라 혁근에 의해서 인기된 부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칙에서는 2-3mm 하방으로 트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가 거의 찾을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마이오스테틱 라인이라면 이거는 석션 컨셉의 라인이 됩니다. 검은색. 그래서 두 개 차이가 나는 거죠. 컨셉 자체가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덴처에 대한 책을 보시거나 그거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임상에 이런 게 섞여버리면요. 나중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마이오스테틱한 개념을 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오버스텐트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찾게 되죠. 다음은 이제 인상 체득입니다. 보통 이제 인상 체득을 할 때 뭐 가해지는 압력이나 뭐 뜨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해지는 압력은 뭐 선택적인 가압 인상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뜰 것인가 다물고 뜰 것인가 했을 때는 입을 다물고 뜨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가 직접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환자 스스로 움직일 것인가 했을 때는 환자 스스로 움직여서 보도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는 뭐 당연히 우리가 커스텀 트레이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사용하는 재료 자체는 크게 인상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상의 개념은 선택적 가압 인상과 폐부, 기능 운동, 커스텀 트레이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제 인상에 도입할 것인가인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해도 좋습니다. 일단 어떤 개념으로 해서 작업 모형을 만들고 그거를 기공소에서는 이제 이 보도를 선을 긋겠죠. 선을 긋고 거기에 이제 인디비듀얼 트레이 레진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근데 손잡이를 붙이지 않고 여기다가 웩스 림을 올려옵니다. 먼저. 그래서
구강 내에서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을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컬 디멘전을 보통 최종 인상을 뜨시고 난 다음에 잡잖아요. 근데 거꾸로 먼저 버티컬 디멘전을 잡고요. 그거를 그 위에다가 이제 웩스를 한 번 더 인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실리콘 접착제를 바릅니다.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고 모도 쪽에 이 헤비바디를 쭉 뿌립니다. 그 다음에 구강에 넣고 환자한테 기능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보시면은 알지니트 상에서 만든 트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가 트레이가 눌리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렇죠? 조직이. 그러면은 인상제와 트레이를 같이 깎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다가 다시 실리콘 라이트 바디를 뿌립니다. 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능 운동을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도 체득을 하고 환자의 기능 운동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바로 기공소에서 웩스 덴처가 나옵니다. 구원에 추라잉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 그래서 스텝을 한번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 트레이 만드는 개념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든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 운동을 회구 인상을 뜨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능 운동이 됩니다. 그죠? 그럼 기능 운동을 어떻게 시킬 건가? 상악에서는 세 가지 기능 운동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를 구강내에 넣고 손가락을 빨리 합니다. 트레이를 우리가 손으로 잡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트레이를 넣습니다. 트레이를 넣은 다음에 좌우로 문 상태에서 좌우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 이 하는 동작을 7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면 상악의 기능 운동은 다 끝이 납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한번 빠는 거는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갈죠. 좌우로 갈면 이쪽 하악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맥실러리 투버로시티 쪽에 두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너무 덴처가 두꺼우면 하악 운동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트레이를 뭐 잡아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레이가 눌리는 부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깎아내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인프레션 뜰 때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바디를 전체적으로 다 올립니다. 뜨는 걸 다시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쪽에 이제 인프레션이 입에 묻지 않도록 같이 여기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빨고요. 그 다음에 담을고요. 근데 트레이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에서 홀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갈아보세요. 좌우로 3, 4회 정도 갈죠. 갔다 갔다. 그 다음에 우이를 7번 정도 반복합니다. 환자한테 얘기하죠. 우, 이 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우, 이. 이때는 이제 이 구륜근 쪽이 인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볼 쪽에도 딸려오면서 보도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정도 하고 나서는 그대로 그냥 놀고 있습니다. 다 굳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인프레션이 뜨게 되죠. 보시면은 양쪽에 그 고도의 두께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덴처를 만들면 이쪽 내별 베스티블 부위를 많이 조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니까 좀 소아스팟이 생겨서 갈아내고 하죠. 근데 이거는 환자 스스로 움직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내가 뜨나 위생사가 뜨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환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덴처는 컴파운드를 이용한 보도몰딩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덴처는 시스템화 시키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여러분들이 그냥 알지니트 이 방식대로 떠달라 하고 그 방식대로 뜨면 트레이 검사하고 구강내에서 VD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능 이상은 여러분이 굳이 안 뛰셔도 여러분 스태프들이 충분히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수술하시고 딴 환자 보시고. 다음은 이제 하악이네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보도 쪽에 헤비바디 올리고요. 이때 운동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구강내 넣고 좌우로 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게 하고요. 하악 트레이를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혀 운동을 시키는데요. 혀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환자가 덴처를 끼고 혀를 이렇게까지 꺼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혀 운동 정도 되거든요. 혀 운동을 그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입을 닫은 상태에서 침을 삼키게 합니다. 이렇게 침을 삼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이를 7번 반복합니다. 이게 기능 운동이 다입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컴파운드 가지고 막 1시간씩 보도몰딩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동영상을 보시면요. 네, 지금 구간에 이제 입술에 묻지 않게끔 옆에서 같이 돌려주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웩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환면이 이 상태에서 다물고 좌우로 갈게 합니다. 이때 이제 좌우로 가는 이유는 인상대가 옆으로 좀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이 하는 게 아니라 혀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만 벌리고요. 처음에 환자가 혀를 잘 앞으로 내밀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혀를 내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발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물고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이를 7번 반복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쪽에 구륜근이 잘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번 모아주시고 펴주시고 하는 거를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혀 운동을 좀 부가적으로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가 이렇게 눌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트레이를 같이 덴처바로 깎아내시고요. 그리고 보도 쪽에 이제 있는 헤비바디만 남겨놓습니다. 다시 내부에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시고 라이트 바디를 전체적으로 닫죠. 네, 똑같이 반복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것도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강에 넣어서 잘 맞았는지 잘 들어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벌려서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발라보세요 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입을 다물고 침 삼켜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우이를 7번 반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인상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재료 굽는 시간 4분, 4분에서 8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작업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8분이면 인상 하나가 다 떠지는 거죠. 시간상으로. 이게 하악의 환자가 스스로 기능운동을 했을 때 나타난 보도입니다. 이거보다 길면 다 여러분들이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폐고 임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면에 덴처 내면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덴처 내면 물론 이제 덴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으니까 덴처 내면은 조정할 수가 있지만 덴처 보도를 막 깎아낸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덴처 보도를 깎아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감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대충 깎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mm, 2mm 정해서 깎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악에 뭐 턱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럴 때는 뭐 고디가치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디가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레이의 기공소에서 고디가치를 할 수 있게끔 붙여왔어요. 상악 안쪽에 이 토지 같은 거는 살짝 데핀 다음에 이 색연필을 녹여서 이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핀이 달려 있습니다. 핀이. 그래서 운동은 3가지 시킵니다. 전방, 좌우, 측방 시킵니다. 좌측방, 측방 운동 하세요. 그러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일단 전방 운동, 좌측, 우측, 전방. 이게 고디가치 다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전방, 측방 운동이 나타나죠. 이 운동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찾는 거는 뭐냐면요. 시작점, 이 3개의 꼭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 점이 항상 거기에 닿는지. 근데 환자가 습관적으로 턱이 틀어져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다물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이트를 체크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치아배를 할 건데 환자가 따르게 물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고디가치를 이렇게 해서 요 꼭지점에다가 정확히 하악에 오도록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랬을 때 이제 시작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 이제 위아래 트레이를 고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악이 항상 일정하게 담은다 그러면은 고디가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핀이 위에 점에 그대로 딱 들어갔을 때 바이트를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웩스로 하신다 그러면은 웩스로에다가 이 V자 홈을 만들어서 구강 내에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바이트 재료를 뿌리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덴처 제작은 시스템화 시키라고 딱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넨트는 이렇게 트레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구 인상으로 스텝들이 뜨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텝들이 여러분들 프랩하고 나면 치아 프랩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상 안 뜨고 스텝들이 뜨잖아요. 그죠? 또 VD만 잡아주고 스텝들이 기능 이상 뜨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제 웩스 덴처가 나옵니다. 웩스 덴처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배열을 갖고 온 게 양쪽으로 좀 비슷한가
잘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파운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밑으로 몰라 패드의 이 안쪽 면에서 배열된 견치의 근심까지 이렇게 자 같은 거나 볼펜 같은 걸로 대봅니다. 이때 댔을 때 이 구치가 배열이 된 게 이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파운드 라인입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혀가 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돼 가고 온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공소에 이거 요 파운드 라인에 걸린다 빼라 그러면은 기공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 라인을 잘 원장님들이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베올라 리치 상의 이 배열된 치아의 센트럴 그루브와 이쪽에 기능교두가 위치되는가. 너무 바깥으로 배열되면 나중에 환자가 씹을 때 사각 덴처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교합점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사람 죽이는 겁니다. 풀리 밸런스드 어프로죠. 이걸 부강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어렵죠. 지금은 이 풀리 밸런스드 어프로전을 안 만듭니다. 세미 밸런스드 어프로전을 개념으로 만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환자가 그냥 감을 때는 상하 하악의 육전치는 닿지 않게 합니다. 뜨게 합니다. 약간. 그리고 편측 운동 시켰을 때 작업 측에서는 캐나인 가이던스를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소고치에서 가이던스가 되게 하고, 그리고 반대편 쪽에 한 점 정도가 접촉이 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말로 하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치아가 배열되어 왔고요. 하악을 교합기가 됐든 짝짝이에 해갖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틀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틀었을 때 캐나인 가이던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캐나인 가이던스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기공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쪽에 움직인 쪽이 워킹이죠. 이때 캐나인 가이던스 안 되고 소고치 쪽에서 가이드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뜨겠죠. 뜨는데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닿는 점을 한 점 정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짝짝이든 교합기든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쪽에서 가이드가 되는데 이쪽이 뜬다. 뜨면 위에 덴처가 떨어지거든요. 아래로.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여기서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면 기공사에 나올 때까지 해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지 기공사들도 실력이 늡니다. 반대편 쪽으로 움직였을 때 워킹 쪽에 마찬가지로 캐나인 가이던스 안 되고 소우치 쪽에 되고요. 넌워킹 쪽의 반대편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움직여도 이쪽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덴처가 안정되도록 해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요. 예. 구강내에서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겠군요. 구강내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강내에서 환자분 양쪽에 교합지를 넣고요. 구치 뒤에 한쪽으로 틀어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잡아 당기죠. 그럼 두 개 다 빠져요. 그죠? 대장은 이쪽에 스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캐나인부터 측방운동 시에 그냥 그룹펑션으로 다 믿었을 때라 뭐고 노노킹 사이드에서는 사이드도 뭐 좀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넌워킹 사이드요. 예. 넌워킹 사이드에서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닿게 하기가 어려워요. 한 점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 개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쪽에 워킹 쪽에 가이던스 높이를 줄입니다. 계속. 가이던스 높이를 줄이면 이쪽에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이던스를 낮춰주면 거의 무교도처럼 움직이게 되면 이쪽에 닿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구치부를 무교도를 쓰면 자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움직여도 다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면요, 구강 내에서는 가이던스만 양쪽에 보시고 조정하시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방 운동을 시킬 때도요, 기본적으로 전방 운동 시킬 때 후방에서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환자 우리가 힐을 못 끊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힐을 끊으면 상악 벤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뒤쪽에 스탑을 만드는 거예요. 엣지 때 엣지로 눌렀을 때 뒤에 스탑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 하면 치아를 대화할 때 후방으로 갈수록 더 커브 오브 스피드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앞니끼를 물었을 때 뒤에서 스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막 또 이거 또 얘기하고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악 육전치는 일단은 공간을 좀 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캐나이 가이던스를 안 시키는 이유는 캐나이 가이던스를 시키면 측방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이 가이던스를 절대 안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종할 때 보통 환자분 체어에 앉히신 다음에 자, 기존에 끼시던 덴처 빼고 새 덴처로 바로 넣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 구강 내 뮤코사가 올드 덴처에 맞춰져 있지, 형태가. 거기다가 새 덴처를 넣게 되면요, 이 부위가 실제로 눌리는 부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덴처를 맞추시기 전에, 구강 내 조정하시기 전에 내면을 손으로 만지셔서 날카로운 부위가 없다면 그대로 끼시고 이 커튼을 물려놓습니다. 대기실에서 한 5에서 10분 정도 물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뮤코사가 변형이 되죠. 올드 덴처하고 틀리게 조금 변형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에 여러분들이 눌리는 부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 한쪽 부위에 6번이나 5번 부위에 핀셋이나 뭐 볼바디시 같은 거 눌렀을 때 반대편이 뜨면 안 됩니다. 반대편이 뜨면 조정을 더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쪽 눌렀을 때 뜨면 안 돼요. 구강 내에서도 교합 합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 운동 시켰을 때 전방 운동 시킨 상태에서 교합지를 대고 양쪽으로 잡아보죠. 부치별 스탑이 되는지.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하시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이제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강 내에 이렇게 덴처와 하악에 RPD가 되어 있습니다. 상악에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뒤에 로케이터 2개, 앞에 자석 2개를 넣습니다. 아마 패스가 안 좋으니까 4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악에는 변치 2개를 이용한 RPD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로케이터 많이 쓰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메일 파트 부분이, 그 플라스틱 파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도 많이 달아져 있고요. 치료비가 꽤 나왔겠죠.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4개 덴처니까. 어떻게 씻으시느냐 모르겠어요.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캐나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빠졌다 들어갔다 하고 불안정하니까 뒤에 이 리테티브 파트를 주는 플라스틱을 강한 걸 꽂은 겁니다. 다행인 거는 로케이터가 안 부러졌어요. 그 대신 로케이터를 보면 몇 번 갈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새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빠졌다 들어갔다 하니까 자석 부위가 계속 부딪히면서 갈아지는 겁니다. 이 환자분 상악에 덴처로 되어 있고 하악에는 거의 브릿지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 자연치를 이용한
자석과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시고요. 하악에는 이제 브릿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물리는지 보시면 이러면 식사할 때 딱딱딱 그러죠. 따뜻하게 들어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위가 왜 깨졌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자꾸 이제 힘이 가해지니까 수직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걸 보시게 되면요. 임플란트와 캐나인 루트를 이용해서 자석을 했고요. 아래는 로케이터 2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짧게 되어 있는 거니까 환자 기능 운동을 통해서 최종 제작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보도 몰딩을 안 하고 환자가 기능 운동을 그냥 하게 되면요, 이 형태가 해박자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보도가 형성이 됩니다. 벤처 형태가 완전히 틀리게 되죠. 그럼 기능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 밸런스로 시킵니다. 이 좌우로 움직일 때 상압 벤처가 전혀 움직임이 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 환자분은 상악에 로케이터 2개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실패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임플란트를 넣고 하악에도 로케이터 타입과 비슷한 타입으로 2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좀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요. 하악에는 그 유지력을 주기 위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상악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고 하악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환자분은 편측성 반대교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게 편측성 반대교합인 경우에도 똑같이 움직임은 세미 밸런스로 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어태치먼트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교합적으로 다 안정이 되면 우리가 어태치먼트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죠. 앞으로 물었을 때 이쪽 부치부에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치실을 한번 끊어보려도 뭐 치실이 끊기진 않지만 치실을 한번 끊게 합니다. 이렇게 치실을 물었을 때 뒤쪽에서 같이 스탑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터를 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잘 붙잡아줘서. 왜 잘 붙잡아주는 게 좋죠? 벤처가 불안하니까. 벤처가 잘 안정이 되면 뭐하러 강한 걸 쓰죠. 왜냐하면 강한 걸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바꿔줄 게 없습니다. 강한 걸 쓰고 나면.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예. 하악에 많이 지나서 5분 정도 해주시면 3번 남아있는 경우에 상악의 콘덴서가 아까 보여주신 네네. 그런 경우에